자, 이번 시간에는 최측전하고 그 다음 성남기계 1회 3단원 이렇게 두 개 단원에 대한 걸 할 겁니다. 자, 각자 이제 영상을 보시고 그 과제는 보낸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봐보세요. 자, 교재 위쪽을 펴보시면 최측전 자체가 나오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최측전 자체가 어떤 소설인지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어디에 맞춰보냐면 교재에서 8쪽을 봐보세요. 자, 이쪽에 써있지만 실제로는 이 8쪽의 일부 내용을 보고 그 다음 필요한 거를 다시 앞으로 와서 볼게요. 자, 근데 8쪽에 보면 간단하게 최저점부터 1번에 이제 갈래를 정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갈래라는 거는 글의 본래가 아니라 글의 종류에 관한 얘기겠죠. 자, 이 글의 종류 자체를 보면 쉽게 가면 기본적인 거는 고전소설이겠죠. 왜냐면 최척에 관한 전 이야기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전소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족에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이상과 재회, 그 다음 이제 가족과의 만남, 이런 걸 다룰 거라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애정소설에 관한 거죠. 사랑에 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군담소설이라는 건데, 이 군담소설이라는 것 자체는 이 소설 자체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쟁. 이런 전쟁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제 보면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성격에 보면 이번에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 사실적, 그 다음에 뭐 우연적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실적이라고 나오지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건 다 소설이잖아요. 소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이런 허구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할 수 없어. 진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진짜 사실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있는 시점을 보면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은 반드시 앞에 뭘 깔아야 돼? 3인칭이란 말을 깐다는 얘기죠. 3인칭에 나온다는 건 누가 안 나온다는 거. 그렇지? 나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 나가 나오게 되면 시에서 소설에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1인칭이 되는 거고, 나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3인칭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 최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도하고 5번, 6번, 한 7번까지 볼 건데 4번의 배경 자체를 보게 되면 이 글의 기본적인 배경은 조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공간은 좀 많이 나와요. 공간은 말 그대로 조선의 남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안남이라고 해서 이 안남은 지금 치면 베트남인데 이런 정도를 배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꽤 여러 나라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5번의 제재. 5번의 제재를 보면 결국은 최척일가의 최척 가족의 어떤 만남이나 또는 재회나 이런 걸 가지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면 6번이죠. 6번의 이제 주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최척 가족의 이런 최척 가족의 만남이나 그런 재회 이런 거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뭐다? 전쟁 자체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최척 가족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소설이구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미리 공부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작 시점은 아니야. 전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소설은 전작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죠. 자, 전작 시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서술자는 밖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품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밖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술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전지적이 이거의 줄임말이잖아요. 전지전능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또 뭐에 위치해 있다? 신의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신 자체가 돼서 인물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서술할 수 있다는 거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인물의 그렇지 신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신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인물들의 심리를 그대로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물의 심 자체가 나온다는 거야. 심리를 자기가 나오고 인물에 대한 뭐가 가능해? 그런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시점 자체가 뭐가 되겠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서술자 자체가 주관성을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많이 배운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도만 더 생각해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주관성을 띠면서 인물의 심기나 평가를 해주면 이 사람이 누가 나쁜지 누가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얘 정직해 얘 나빠 얘 버릇이 없어 이 사람 모범적이야 라고 설명 다 해주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처음부터 정직한 사람이구나 처음부터 모범적인 사람이구나 처음부터 버릇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올 때 즉 전작 시점이 나올 때는 이 독자가 이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보겠죠. 이 정도는 이제 미리 파악을 넘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의 특징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그래서 학습활동 1번 정리는 할 건데, 요 정도는 미리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맨 앞에 이쪽으로 보면 최첨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최첨점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 뭐냐면 기본적인 최첨점 또는 신청전, 홍길동전 이런 거 들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데 그런 최초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얘기겠죠. 신청전,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홍길동전,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 제목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 자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이야기 속에서 되게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미리 파악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파악을 볼게요. 자, 앞번에 줄거리 가보세요. 자, 남한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세mon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세mon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시의 딸 오경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여기다 밑줄 쳐봐. 자, 오경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오경에게 구애의 뭘 받는다? 쪽지를 받는다. 그러면 오경 자체가 누구보다 최초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오경의 성격은 뭐야? 그렇지. 오경의 성격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최척과 오경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기 이전에 관한 얘기죠. 자, 정세mon에게 혼담에 대한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그대로 밑줄. 그런데 이런 의병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딱
나가버리면 두 사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뭐 할까요? 단지 못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최척과 그 다음 오경의 뭘 볼 수 있어? 이별 장면 자체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일단 둘과 전쟁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단 소설들은 다 어때? 전쟁 같은 거 있으면 영웅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이겨나거나 자기가 뭐 무찔러거나 엄청나게 뭐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적들 다 쓸어버리거나 이런 건데 최척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꼭 기억할 거. 이 사람은 미리 보겠지만 영웅 자체가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라는 건 뭐야? 이 사람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쟁 상황을 승리로 이끈다거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연결된 또는 분단과 연결된 소설들과 다른 거야. 웬만한 분단 소설들은 다 영웅 나오면서 다 무찌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최척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잘 기억해놔야 되죠. 자, 그 다음 혼인날이지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의 양생을 사이로 맞이하려고 한다.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양생을 사이로 맞이하면 이 두 사람 오경과 최척은 뭐 할 거야? 일단 하고 이별하겠죠. 그럼 여기서 끝날 거 아니야 이야기가. 자,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했어. 그래서 처자들 몽성하나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자, 여기다 밑줄쳐봐도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자,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오경의 성격이 나오죠. 최척을 끝까지 기다렸어. 그럼 다른 사람들 가지 않았어. 그럼 이 오경의 성격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네.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신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의리가 있다는 얘기죠. 의리가 있는 거야. 아니 이전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 막상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거를 보는 거야. 다른 말로 한다면 뭐겠다는 거야? 이 결혼은 꼭 내가 뭐 하겠다? 다 좋은 결과를 이끌겠다는 자기의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들 낳아서 잘 그렇게 보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와서 또 정유재란이 일어났어. 자, 이것도 또 봐봐. 정유재란 자체가 일어나서 뒤에 뭐가 된다? 이 최척과 그 다음 오경은 헤어진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뭐가 나와? 그렇지? 이 최척과 오경 자체의 이별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쟁들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구조죠. 아까 우리가 간단히 봤잖아요. 만나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은 그런 거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전쟁이란 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왜? 두 사람 자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글은 꼭 기억할 텐데 나중에 보겠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3번 정도의 이별 정도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 줄거리에 2번 정도 나온 거고 나머지는 교과서 부분에서는 또 한 번의 이제 이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또 헤어지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3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때 마침 명나장수가 기병 신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 나와 금석교 안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정말 뭐가 나와? 조선의 남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명나장수라는 거는 어디 장수야? 그렇지. 중국 자체가 정확하게 그다음 명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명나장수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배경도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좀 할 줄 알았대. 중국말을 할 수 알았다는 건 명나라 이 누구 장수하고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잖아. 최척은 명나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들을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장수는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자, 나는 오춘평의 춘종 여유민이라고 한다. 집은 절강성의 요홍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만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논의고 머물다는 이지 하필 구성층 땅에 머물며 옹세덕에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최초에게 말 한마디 해주어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이 명사 전체 자체가 최척을 그렇죠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정리가 가능하죠. 뭐? 아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잖아. 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최척을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름이 여유문이죠. 이 여유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나라의 단수잖아. 근데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보게 되면 조력자가 되는 거죠. 조력자. 여유문을 말씀드린 최척의 조력자예요. 최척은 지금 뭐하고 있어? 도와주고 있잖아. 잘.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최척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최척은 연구가 뛰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 활속이라는 데다 문장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에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야. 여유문이라는 사람 자체가 최척을 하나 더 나오죠. 아낀 거죠.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도로 보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밑줄쳐봐. 이런 최척은 뭐한다? 용모가 뛰어나고 그 다음 생각이 주도면밀하여 말타기 활쏘기를 잘했다. 여기까지. 이 활쏘기를 잘했다. 자,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척은 이렇게 뛰어나고 생각도 그렇게 빈틈이 없어라고 해서 지도자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하고 있어? 이런 최척의 성격을 뭐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첫째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거죠. 아, 최척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독자가 최척이 어떤 인물인지를 굳이 파악할 필요 없잖아.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런 걸 보여주죠. 우리 이 사람은 뭐였다? 활쏘기도 능하고 말타기 잘했다. 그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고전수를 볼 때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자가 인형 인물이요. 우리가 제자가 인한 건 얼굴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꽃미남이나 꽃미녀고 그 다음 능력도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가 인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아까 기억했지. 최척 자체는 뭐다? 영웅은 아니다. 쉽게 가면 전쟁을 얘가 이겨내거나 하고 뭐 무술 쓴다거나 이래서 막 다 적대 쓸어버리는 이런 것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얼마 뒤에 총명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껴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에 용으로 데리고 살았다.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까 시작에서는 남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부분이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용으로 갔다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보면 조선이고 여기가 이제 명나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나라라는 얘기는 그렇죠? 중국이라는 얘기죠. 아, 배경이 바뀌는구나. 이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만 배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까지, 다른 나라까지의 배경이 확대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해서 최척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하자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얘기냐면 최척의 나머지 가족에 관한 얘기 따로 얘기할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최척 가족이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일이었다. 그럼 섬진강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는데 두 사람의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게으른 섬을 틈타 갈대숲으로 몸을 옮겼다. 외적이 떠난 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영국 사람 곳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영국사의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수에게 말했다. 아니 어떤 아이 울음소리게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최수에게 급히 문을 열고 들어오니 과연 몽석이었다. 와,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지. 뭘 느끼게 돼 있어? 와, 말이 안 돼. 여기 몽석 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와 라고 느낄 거 아니야 니네들이. 그치? 딱 봐도 그럴 수 있는 근거아니죠. 그럼 몽석이가 뭐였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영곡사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영곡사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최소가 이 심씨가 몽석을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최숙이라는 사람과 심씨를 보면 이 최숙 자체가 이제 누구냐면 이 최척의 아버지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심씨는 여기서 뭐냐면 최척의 장모를 얘기한 거예요. 이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몽석이라는 게 이제 최척의 아들을 얘기한 건데, 이 몽석이가 여기 있는 걸 이 부산에 알고 여기에 왔어 안 왔어? 방금 얘기 들어보면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영국사에 우연히 왔는데, 이 영국사에 우연히 왔는데 여기 오니까 아기온수 들리고 왠지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진짜 많이 보던 사람이 맞네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국사에서는 뭐가 되나? 이 영국사에서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중간중간에 이런 우연적인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당연히 우연성인 게 많다면 뭐가 예측이 잘 안 되겠던 내용이 돼요.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고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고 한참 어루만지고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해종이랑 승려가 앞서 나오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 듣고 불쌍히 걷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떤 거야? 우연히 그냥 데리고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지금과야 그렇게 됐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얘가 뭐한 거야? 이 몽석이가 여기 영곡사라는 곳에 오게 되는 게 굉장히 뭐하는 거야? 우연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꼭 써놓으세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형용시문조 이렇게 한자성어들이 고전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같이 이제 적어놓으세요. 하늘이 도왔구나, 하늘의 도움, 신의 도움이 때문에 만났구나,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시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거야? 최척하고 그 다음 최척의 아버지나 최척의 장모와 관련된 게 각자 다른 시간대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건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화면을 쪽에서 동시에 두 개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최척의 얘기 끝나고 최척과 같은 시간대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최척과 심리가 몽석을 만나고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오경 얘기 나오죠. 그럼 오경도 최척이 이렇게 명당장소 만나고 막 이랬을 때 같은 시간대 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적 분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분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구신사예요. 그럼 이 사람 살생하지 않아. 이것도 뭐 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직접제식을 보면 되는 거죠. 성격에 대해서. 자,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의 선장으로 발탁했다. 분우는 민첩하고 총명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물에 빠져서 자살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럼 오경이 왜 자살 생각을 할까? 그럼 우리가 만약 시험에 될 때 오경이 자살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뭐라고 되는데, 지금 오경 같은 경우는 가족과 다 헤어진 상태잖아. 그치?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나왔으니까, 아유, 이렇게 살면 뭐해. 가족도 못 만나고 내가 주거니 살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 자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살의 일은 가족과 어떤 헤어진 슬픈 거죠.
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자살을 시도는 했지만 뭐 한 거야? 그렇지, 자살하지 못한 거죠. 자, 어느 날 오경의 꿈에 장육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복사에 붙여 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돼? 그렇지. 말이 안 되죠. 허구적인 거지,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이 부처의 이런 말, 죽어서 안 되고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 이 여자는 뭐 하겠구나.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독자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분명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소재에서 뭐라고 한다? 그렇지, 복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럼 느낌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쁜 일은 뭐가 있겠어? 기쁜 일이란 건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렇지, 가족과의 재회밖에 없겠죠.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게 기쁜 일이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언젠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꿈속의 부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자, 그럼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뭣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런 일이 꼭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무조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겠어? 이러니까 마음을 고쳐보는 거지.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가족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또 가족도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마음을 고쳐먹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먹으면 목숨을 부지했다. 억지로 먹으면 목숨을 부지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꼭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가족을 다시 만날 생각으로 바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결국은 자살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짐. 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도매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오, 나고야. 자, 그럼 이 나고야는 어디야? 나고야는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 그러니까 또 배경이 이동되는 거죠. 아까 정리한 것처럼 조선에도 있다가 중국도 있다가 일본도 있다가 계속 확대되고 움직이는 거야. 그지? 자,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린 남자가 없어. 오경을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누구야? 우리가 볼 때는 오경은 당연히 친척의 부인이니까 여자잖아. 그지? 여자인데 되게 특이하게 이 지금 누구는 도누는 자기 아내와 딸이 있는 곳에 오경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 말 그대로 오경을 뭐 하고 있다? 오경을 이런 내실이라는 건 이제 그 도누의 아내와 딸이 있는 곳이죠.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본인 자체가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뭐야? 이런 도누가, 그렇지, 도누가 오경을 뭐로 알고 있는 거야? 남자를 알고 있는 거지. 여자를 한다면 당연히 내실 출입을 가능하겠죠. 아, 그럼 지금 상태로 보면 오경은 남자만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선원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작고 병이 많아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다 못했어요. 가문이나 값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경은 그 도누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끔 하는 거죠. 저 원래 약해요. 저 남자인데 원래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누는 퍽 가름이 여겨. 그럼 도누가 가름이 여긴다는 건 이 도누는 뭐 한다는 거야? 오경이 여자라는 거를, 이 도누는 오경이 여자라는 거를 결국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고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러 나갈 때마다 상해장이를 맡겨
중국의 복권성과 절강성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뭐 한 거야? 이 여기까지 내용 볼 때 오경 자체와 이 돈을 볼 때 돈과 오경을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모아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도노의 조력자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오경의 조력자는 도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 오경도 어쨌든 죽지 않았고, 그 다음 채터도 죽지 않았고, 그 다음 나름대로 어쨌든 살면서 있는 거지. 살아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살아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만날 거 아니야. 아, 이 주인공 중에 누가 하나 죽는다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는다면 뭐가 안 돼? 가족 자체가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 제외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자체가 독자 입장에서 볼 때 뭘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입장에서 아, 여기까지 보니까 둘은 결국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분명히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을 보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때 채척은 다시 이제 채척으로 얘기 넘어가죠. 요응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건 그만큼 여유문과 뭐 하는 거야? 채척이 되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채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내자 채척은 완강히 거절하면 이렇게 말했다. 딱 밑에 안 봐도 왜 거절인지 알겠지? 왜? 자기는 원래 결혼했고 부인이 지금 죽은지 모르고 있잖아. 그 산지도 모르고 있고 산지 죽은지 모르고 있는데 덜컥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오경이 뭐가 돼? 애매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오경을 다시 만나는 생각이 먼저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다시 뭐 결혼하거나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 외독의 칭찬을 입어 지금 건 늙은 부친 건 간열인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을 하여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경은 뭐 한 거야? 오경은 채척은 자기 부인 자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결혼하는 게 맞아? 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니까 이상한 거야. 이런 부부간에 도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유, 부인이 지금 죽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안 돼? 짜는 거지, 그지?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유분도 이런 채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자, 이러면서 두 사람이 딱 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의 경우에 여유분이 병으로 죽었다. 조력자가 내 죽었네, 안타깝게. 그죠? 채척을 위탁할 곳이 없게 되자. 자, 여기다 밑줄 쳐봐. 이런 채척은 뭐 할 데가 없다? 위탁할 곳이 없게 되자. 그 얘기는 뭐야? 채척 자체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되는 한자성어가 명령이 됩니다. 그렇지. 적어놓으세요. 고전은 이렇게 쭉 적어놓는 게 뭐냐면 그만 한자성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야.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쭉 다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세자성어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디 한다? 양자간과 회수를 떠들며 명들에 들어 돌아다녔다. 그럼 최종은 좀 뭐 한 거야? 여유분 자체가 죽으니까 여러 군데를 공간이 이동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자, 영문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승을 이뤘고 배를 타고 동정으로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라갔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굉장히 높은 산에 많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왜? 가족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자연에 돌아보니까 속세에 대한 뭐가 없는 미련이 없는 거죠. 아유, 이렇게 혼자 살면 근데 굳이 내가 속세에 있으면 뭐해?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성도사 왕룡이라는 사람이 청선산에 운구하며 새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해성도사가 신선이 되는 술법을 듣고 그 술법을 배우겠다는 건 채척 자체는 세상을 등지고 신선이 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이때 송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는 하천이고 집은 향주, 그 다음 용근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즉 책 많이 읽었고 역사에 해봤겠고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은 뭔가 속세에서 너무 돈 많이 벌거나 명예 있거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 다음 책을 쓰는 걸 일로 삼고 살았다. 또 남에게 베푸게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뭐 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을 다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아 여기도 성격이 직접적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최초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한 사이였는데 직이가 뭔데? 말 그대로 서로 친한 친구라는 얘기죠. 친한 친구라고 인정한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왔다. 그럼 술을 들고 왜 왔겠어? 친구를 전송하기 위한 거겠죠. 아유 아쉽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이제 찾아온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해요. 술을 마시 얼굴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한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고금 예전과 지금 세상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 된다고 불로전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삼도끼리 이웃이 되려고 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를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천을 매미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할 사람이 아니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최척이 어디로 들어가?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돼버리면 우경과 만날 일이 없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에서도 나중에 아 최척이 계속 우경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거 볼 수 있는 거야. 이번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거.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그죠? 송호 자체를 연결시킬 때 송호가 이런 최척에게 하나의 지금 제안을 하죠. 그럼 같이 그냥 장사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사배를 찾아가고 그래서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어쨌든 최척은 또 뭐 세상에 뜯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상에서 이제 송호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나중에 돌아다니는 우경을 이제 뭐 진짜든 필연이든 우경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송호 입장에서는 최초로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가 꼭 한 명이 필요 없잖아. 근데 최초로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자, 최척이 호랑깨 잡고 마침내 송호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제안할 때 최척이 뭐 했어? 최척이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자년 봄이 왔다. 최척은 송호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베트남으로 장사가 갔다. 그럼 이제 또 어디까지? 베트남까지 배경이 더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의 전밖에 있었는데 열흘 넘게 머물면서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고 비단처럼 뭐가 되는 거야? 비단처럼 고왔고 뭐뭐처럼이니까 뭐가 돼요? 몇시니까 정리하면 지급법이겠죠. 지급법은 그러면 보통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뭐처럼 그 다음 뭐뭐듯이 뭐뭐그냥 뭐뭐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지급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단처럼 걷다. 근데 왜 굳이 비단에 비유하면 지금이야 비단 자체를 우리가 곱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더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비단이 가장 최고 소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단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니까 좋은 거에 비유하고 그런 거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뭐 면처럼 보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보이에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뱃사운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우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불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프게 느껴졌다. 최초로 선창에 기대 자기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기 신세가 어떤 건데 가족과 다 헤어지고 혼자 있는 거니까 좋은 신세가 아니죠. 자기의 안타까운 희망을 느끼겠죠. 안타까운 신세를 생각하다가 진구름이 안에서 풍수어권의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놓으려 했다. 안타까운 우리가 볼 때 뭐가 되겠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슬픔이나 원망은 다 뭐하고 연결된 거야? 그렇죠? 가족과의 이별과 연결된 거지. 그죠? 이런 거 정도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뭐 했다? 풍수를 불어서 좀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보려 했다, 조금이나마. 이런 거잖아요. 자, 최초의 충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초롱 밑을 띄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이게 말이 돼, 실제로? 실제로 말이 안 되죠. 왜? 풍소 소리에 구름과 안개가 근심에 매장되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준다, 이런 것 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정리해 보면 이런 풍소 소리를 통해서는 뭐 할 수 있어? 결국은 최초의 뭐가 돼? 이런 최초의 그치 슬픈 심리가 이 풍소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한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잠시 후에 조선말로 시끄럽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교, 풍소불제, 다른 마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들이 자욱하네. 푸른 남과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동네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니. 자, 갑자기 이제 저쪽 배에서도 뭔가 조선말이 나와요. 자, 시없는 소리가 그치더니 현금 소리가 그 다음 철찬 소리가 들려왔다. 최철은 시없는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린 빠진 사람 같았다. 도대체 이런 놈은 뭐야? 최철이 뭔가 이 시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잖아. 그죠? 저도 모르는 새 청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걸 뭔가 정말 놀란 거지. 툭 떨어질 정도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초롱가 말했다. 왜 그래 너 갑자기. 거듭물어도 누구는 최철은 대답이 없다. 세 번째 물음을 일어나서야 비록 최철은 뭔가 말했지만 목이 막혀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자, 우리 입장에서 독자일장 볼 때 이걸 보면 돼. 뭐지? 왜 저러지? 궁금할 수 있죠, 딱. 최철은 잠시 후에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최척이 시를 듣고 딱 놀란 이유가 여기 나오죠. 내 아내의 목소리가 흡사하고 내 아내밖에 모르는 시라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딱 볼 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풍소 소리를 듣고 오경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읊었구나 이런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풍소 소리 하나 더 되는 거네. 뒤에 이제 내용을 볼 거니까 최척과 이런 오경의 뭘 도와주는 거야? 재미를 도와주는 거야. 오경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진짜 나온다면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안 나온다면 이거 다시 폐기하면 되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왠지 최척과 누구? 오경 자체가 만날 것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러고는 자기 애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모든 일을 부모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희한한 일을 겪었다. 그 전에 조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보 용감한 자였다. 조홍은 최척에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에 내어 주먹으로 노래치고 분연이 일어나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절에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뭔 사정 보인다는 거야? 정말로 최척의 부인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소문과 동을 말이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이 켰다가 큰 난리를 날지도 모르는데 매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게 좋겠어. 모두들 그러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제 두공이라는 사람의 역체와 볼때, 그런 성인자가 볼 때, 하나씩 볼 수 있는 성격이 보이죠. 송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해?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굳이 가서 왜 남일을 틀려 그래? 내일 아침에 조용히 틀어도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신중하죠. 한 번 정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주변을 보는 거고. 두홍은 뭐 했어? 내가 바로 가서 저 배에 살펴보겠다고 지금 일단 뭐, 먼저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자체가 눈에 보이죠. 대신 두홍이 직접 나와서 뭐 할 거야? 내가 저쪽에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개입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적극적인 면도 보이는 부분. 네, 곁다리적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모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 다음 게 좋겠다고 했다. 최초가 아닌 채 아침 오기 기다렸다. 이때 느끼는 최초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내 돈이 맞을까? 그럴 거 아니야. 긴장 되게 많이 타겠죠. 자, 이해고야가 떠오르고 최초는 즉시하며 내려가 일본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면 조선말을 걸었다.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탄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비교할 수 있겠어.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춤소소리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가 뒤에 익은 국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시를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이거 다 지금 누가 얘기했어? 서학자가 직접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학자가 개입하면서 얘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편하지. 왜 이 조선말로 시를 읊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던 차에 최척이 말한 소리 듣고는 화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자, 이러면서 둘이 뭐 한 거야? 그렇죠. 만나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한번 만났어요. 자, 최척은 그 다음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렸는데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와서 피눈물이 나왔으면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는 눈에서 아무리 울어도 이런 피눈물이 나올 수 없죠. 근데 이런 피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약간 근데 그럴 정도로 뭐였나? 굉장히 만나서 기쁘고 마음도 북받치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나라의 두 사람들이 주위를 빙돌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친척이나 친구나 뭐다 하고 여기 있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오경은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남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장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가족인가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경이 반장이 잘 돼 있는 거겠죠. 자, 한참 뒤 이들이 부부사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오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와, 참 기이하다. 하늘이 덮고 귀신도 왔구나. 아까 하늘이 덮고 귀신도 왔구나. 근데 아까 하늘이 덮고 뭐라 그랬어? 하늘이 덮고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죠? 기억날까요? 궁금했습니다. 그죠? 현우신조. 자, 한번 더 나오고요. 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뒤에는 따로 쳐보세요. 따로 끊어서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자, 이것도 한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대미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교과서 장면은 이제 친척과 오경이 이제 다시 만난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줄거리 처리하죠. 자,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매사며 둘째 몽선을 하고 몽선이 크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킵니다. 다음에 명나라와 후금사의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의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 포로가 된다. 제가 여기다 밑줄 보세요. 명나라의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 포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최척은 줄거리 볼 때 최척은 명나라의 군사로 이런 전쟁터에 나간다.
가족의 이별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3번 정도를 뭐 하고 있어? 정말 이별했다가 만났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최초는 조선의 병사를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공석과 포로수 용사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부분에 미쳐줘봐. 여기서 보면 되게 생뚱맞게 보면 몽석과 제외할 때 우연히 전쟁에서 이 사람은 명나라사로 몽석은 조선공군사로 간 거니까 이런 제한 부분 자체가 뭐야? 정말 우연적인 거죠. 여기서도 우연성 나오죠. 자, 우연성도 몇 번씩 나오니까 시험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최초는 그 다음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이나 홍도와 함께 남원에 들어와 최초가 제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결말이 어떻게 끝난다? 결말은 그렇죠?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런 상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나와? 채적 가족의 만남과 재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자, 다시 8쪽에 7번을 보세요. 8쪽에 이제 7번을 보면 소설 마스팅과 특징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뭐예요? 이런 만남과 이별의 구조 자체가 나오죠. 그죠? 뭐 이걸 뒤에도 다시 뭐예요? 이별도 하는데 이별 뒤에도 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아까 본 정의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의대가 실제로 있는 전쟁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좀 더 사실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적 배경이 어떻게 확대되죠. 어디까지? 아까 조선에부터 안남까지, 베트남까지 확대된 게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의 도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인중 자체가 나오면서 채척 자체는 결국은 아까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인중이죠. 그래서 인중이 가족과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거 정도의 안타까운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번은 보세요. 자, 8번 같은 경우에 보면 오경의 꿈 자체는 뭐가 됐어? 아까 얘기했듯이 호선이죠. 뭐와 뭐예요? 이런 오경과 이런 최처의 이런 거 정도의 뭐가 돼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 승소돌이와 오경이 신우통에서 두 사람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다시 제외하게 됐죠. 그러니까 승소돌이와 오경은 이런 오경하고 최척의 만남의 대개물이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무슨 말이라는 거니까 제외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이런 거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나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 영어 소설하고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최척과 다른 분단 소설의 구조 비교를 보면 최척과 다른 분단의 공통점 둘 다 전쟁이 나온다. 왜냐면 분단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전쟁을 소재라는 거니까 그런 거고 차이점을 보면 꼭 기억할 거.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다. 최척은. 근데 다른 분단 소설은 영웅이 주인공이다. 그 다음 최척 같은 경우에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전쟁을 통한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살짝 보여주지만 일반적인 단군단 소설은 영웅의 활약을 잘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최철적은 적과 말 그대로 적과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신전이 제외됐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영웅이 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일반적인 소설은 뭐 영웅 소설은 영웅 자체가 나오는 거니까 원래 하늘부터 능력자인데 잠시 제외짓고 밑으로 내려온 거야 인간세계로 이런 정도의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원이란 거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뭐가 되냐 세계의 차이 두세 개니까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쓴 거죠.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10번에 보면 최측과 오경이 이동경로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보자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동 경로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이동 경로를 볼 때 최측을 빨고 그다음 오경을 빨고 있는데 각자 처음에 볼 때 뭐가 나와요? 이런 조선이 나오죠. 이런 조선인 상태에서 최측은 뭐였어? 처음에 이런 뭐예요? 그 권문제란으로 오경과 이별을 했죠.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그 명나라 장수 이런 여의도군을 만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경은 똑같이 뭐예요? 우경은 똑같은 이유가 전기제단으로 누구와? 최척과 그죠? 최척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 본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중국으로 얘는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배경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만 보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다 정리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뭐예요? 여인분이 죽고는 이런 중국을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과 함께 그 군사대를 이런 얘기 나오죠. 반대로 누구는 오경이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 나고야로 누구와 함께 도노하게 가죠. 그리고 도노와 뭐예요? 그다음 도노하고 중국을 정리하고 왜? 얘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중국과 일본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안남에서 뭐예요? 안남은 따로 정리할 게 없지만 굳이 정리하자면 안남에서 이렇게 거예요. 여기서 오경과 제외하는 거고 반대로 오경 입장에서는 첫부터 제외하는 게 나오겠죠. 각자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사실 아까 정리했어요. 11번은 뭐하고 똑같아요? 8번에 1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대로 뭐가 돼요? 11번의 답이 되겠죠. 왜냐면 그 꿈의 자체는 결국 기쁜 일이 있을 거다. 뒤에 나오는 복선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정도까지 정리할 거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 이전에 얘기했듯이 과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성난기계 볼게요. 자, 그러면 성난기계를 봐보세요. 자, 성난기계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먼저 보냐면 그 교재의 베개 쪽, 이 베개 쪽을 먼저 보세요. 베개 쪽에서 간단하게 갈레드라고의 그 특징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신문지를 봐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302번이죠. 그죠? 이거는 302번인데, 302번에 볼 때, 이 글의 갈래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대로, 한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303을 보면 성격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판적이에요. 뭘 비판하는지는 좀 이따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304번에 보면 이게 나타난 제재는 이런 비판적인 순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5번 같은 경우 이 글의 주제는 순대의 어떤 물질 인간성의 파괴에 대한 이 정도를 미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간성 파괴되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구나 이런 정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07번이 있기 때문에 6번하고 이제 보면 306번은 좀 이따 정리할 거고 307번 이제 먼저 보세요. 일단 쓰는 거니까 306번은 그냥 먼저 볼게요.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뒤에서. 자, 306번 특징. 이런 미리 보면 중반부와 그 다음 후반부가 어떤 대립되는 이런 건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비정한 현대인을 모양이에요. 비정하다는 게 정의 없는 모습이잖아. 그죠? 이런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의 구성이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미리 알고 이 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보고, 자, 그냥 307번 보세요. 307번은 이런 희곡의 특성을 보는 건데, 희곡이란 것 자체가 뭔데? 말 그대로, 희곡이란 거는, 이런 연극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극의 특징을 보는 거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미화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는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런 희곡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극이니까 뭐예요? 이런 무게상면을 전제를 하겠죠. 나중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물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딱 필요 없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사나 행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실제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 사건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건도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는 소설과 공통점이죠. 소설도 기본적으로 뭘 가져요? 인물 간의 갈등은 생겨요. 근데 서술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 그런 소설과 가장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양식마다 공통점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희곡 특징은 어쨌든 이와 관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잘 나올 거니까 반드시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런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질문을 좀 보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94쪽을 보세요. 94쪽이 굉장히 특이한 거는 제목 자체가 이렇잖아요. 그죠? 성난 자체가 기계에 꼬여놓으면 기계가 성을 내고 있어. 그럼 기계가 딱 봐도 성이란 건 뭐야? 화를 내고 있는 거니까. 감정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 감정이 있어. 이런 건데 그냥 보면 제목이 어떻게 느껴져? 그렇죠. 그냥 보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성을 내고 있다고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난기계라는 제목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진짜 부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찾아봐야겠죠. 자, 근데 처음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보면 그 등장인물 나체가 나오죠. 양회기 35세,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 김인옥은 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최상현은 39세고 인옥의 남편이며 정금숙 28세로 간호사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맞다. 하나 좀 다시 여기다 꼭 하나 여기. 아까 거기 희곡의 특성 들어가서 여기서 꼭 하나 적으세요. 이거 빠지면 시간이나 인간에 대한 제약 자체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들어가서 적어요. 왜냐면 연극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해야 되고 또 무대 공간도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죠.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거 정도까지 꼭 알고 있어야 알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적어두시고 제가 아까 하면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다시 여기 돌아오세요. 자, 짠! 이제 돌아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장인물 보면 4명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뭐 공간 자체가 모든 점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때는 현대이고 늦가을이야. 그것은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간이 되는 거겠죠. 자, 무대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정면벽에 우측에 밖으로 통한 문이 있고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껴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벽엔 2개의 유리창이 남쪽을 향해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원의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의 의자와 한장 의자, 벽구석의 책장과 캐비넷, 우편벽의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무중한 문. 이 문과 정면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와 출입문의 한 구석에 흰 탈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는데,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개인 방이다. 사실은 말은 내 개인 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이 과장의 개인 방에서 이제 뭐 환자들 만나고 이런 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방 자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단조하고 냉랭하여 차가워서 일반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굉장히 뭔가 뭐 단조롭고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음산의 분위기가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죠. 자, 마기오리와 양희기가 흰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편문을 열고 등장한다. 그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오는데 양희기의 흰 피부와 후렷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 받은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고 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는데 인옥의 헝클어진 옷매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양희기가 세면 들어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뒤에 나오죠. 신앙적인 욕망. 그럼 누구는 이렇게 볼 때 인옥은 그죠? 인옥은 비애는 이제 뭐냐면 슬픔이겠죠.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슬픔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뭘 갖고 있다? 욕망을 갖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욕망이란 건 당연히 환자니까 어떤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인옥은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럼 인옥이 왜 살고 싶어 하는지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회계는 금속이 내린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앞번에 주번이 나오죠. 자, 폐가 전문인 왕희기는
폐질을 앓고 있는 김인욱부터 수술 요청받지만 병의 신태가 너무 심각하다면 거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이 여자가 수술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높아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인후가 간이 생기기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면 수술을 간청하지만 폐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며 인후를 냉정하게 대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폐기는 뭐 하겠어? 폐기는 이런 인후의 수술을 뭐 하게 됩니다. 거절하고 있죠. 근데 이 거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네, 맞아요.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회기는 뭐가 없는 거야? 회기는 이런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그 되게 열심히 인간주의적이고 휴머니적이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열심히 환자를 살리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확률적으로 수술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으면 수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는 거.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정도의 성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고, 인호기부터 얘기해요. 선생님, 조사하는 태도로 조소한다. 약간 뭐, 좀 빈정거린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빈정되거나, 뭐 조롱하거나 이런 정도예요. 자,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라고 나오죠. 나도 이분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대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뭐 한다고? 이 사람은 환자를 구해주면서 기뻐하거나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미는 누가 아닌 거야? 의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 수술해주시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나는 원래 자신이 없는 일은 손을 안 대. 난 자신이 없으면 안 해. 확률적으로 수술 자체를 해서 실패할 수 있으면 안 해. 라고 하잖아. 근데 회계는 어떤 거? 인간미가 없고,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죠.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자, 환자가 주고받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이기적이니까, 난 개인적이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거기다 꼭 기억해놔야겠죠? 선생님, 되게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그죠? 담배 사서 피우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이기적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기계처럼. 그러니 기계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계 얘기하는 거. 그러면 기계 같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기계처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꼭 저는 기계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그죠? 아, 그러니까 기계란 말은 인간미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건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때 금속의 필요량이 크게 증명됩니다. 특히 철밥을 실어 누르면 직업이나 사람은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버리죠. 대개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될 수 없잖아요. 마음까지 기계될 수 없잖아요. 결국 뭐 하는 거야? 행위를 살짝 비판하는 거죠. 넌 마음이 기계인 것 같아. 난 손만 기계지만. 약간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 손처럼이라는 거는 인옥이 뭐였다는 거? 내 손처럼. 인옥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내 손처럼. 즉 손을 보는 거는 기계 같다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인옥이 그런 문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했다는 얘기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될 수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나오네. 샤브란 이 말을 가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이동이가 살고 싶은 거죠. 이런 거죠, 결국은.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사니까 내가 죽으면 가족을 누가 먹여 살려? 이런 마음 때문인 건지 지극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나 살고 싶다 이게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헌신, 뭐 이런 마음이 아니 있는 거죠. 이 사람. 아니, 그 다음 보세요. 자, 약간 감동됐다는 게 뭔데? 감동됐다는 것 자체가 공감에 쏟아 있는 거니까 마음이 약간 동요가 생긴 거죠. 그죠? 동요라면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국 대기두가 더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보세요. 그러니까 회계는 뭐 하나 봐. 그래도 약간 동요 같지만 수선은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기계 같아. 그죠? 이렇게 다시 말하죠. 알맹이는 어찌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약간 얀처하면 조금씩인데 중요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좋은 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약을 먹어도 어차피 뭐 할 거야? 이노기는 수술받지 않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좋은 약을 말 그대로 먹을 것 같아요. 이 거포장 자체가 똑같죠. 결국은 이 포장이나 좋은 약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시간 변신이지. 잠시 생을 연장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포장이 중요한 거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좋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수술에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게 했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살아보겠다는 제가 잘못인 거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과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는데 별 수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지 하고 뭐예요? 이노기는 가죠. 자, 이노기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살아보겠다 내가 잘못이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는 회기가 치분해지면 제가 감동 먹으며 또는 치분해지며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기계 같은 인간이 조금씩 이 여자가 이런 마음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자,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이해하면 금속에게도 목내 던지고 그냥 기운이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했어? 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누가? 이놈 자체가 어쨌든 수술 안 해준다는 거니까 수술을 포기한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데가 끝난 거예요. 자, 회기는 걷잡을수없는 허무감과 자책감이 사라져 이노기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끼운다. 매우 난처한 표현의 금속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을 회계에게 쏟고 있다.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로 내 손이 기계라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기계인가? 막상 기계라고도 자기가 진짜 기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보는 거죠. 진짜 내가 기계였나? 예? 참 정보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이에요?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도 나보고 기계라고 하는 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 들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선생님 뭐야?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그럼요. 그게 뭔데? 사람은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스핑크스라. 근데 앞에 숨을 내뱉는 거니까 회계는 뭐 자기 별명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원 선생님도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이걸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20세기 스핑크스
이 문장은 무슨 말이야? 스핑크스 자체가 실제로는 머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 몸은 짐승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이 말과 똑같죠. 혜기는 겉모습은 즉 뭐 머리는 사람인데 혜기의 손은 뭐처럼 느껴요? 손은 기계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핑크스라는 말은 혜기가 기계 같다는 걸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거 뭐 손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나요? 머리는 사람 같고 즉 다른 말을 한다면 혜기는 이렇게 다시 보면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일은 뭐예요? 기계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미 없이 일을 한다는 거지. 기계같이 이런 정도의 의미로 다시 정량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년분의 결과에 또 나오죠. 자, 얼마 후에 이녹의 남편이 상윤이 회기를 찾아오는데 그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앞에서 볼 때 이 상현이 누구야? 이녹의 남편이잖아. 그죠? 근데 회기는 의사를 직접 찾아와서 의인의 수술을 안 할 거 없어요. 지금 혜기에게 부탁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상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남편이라면 뭐 할 거야? 아니 제 부인한테 말 들었는데 뭐 돈을 얼마 준다 좀 살려주세요. 아 제 부인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치? 근데 상현이는 뭐야 했어요? 아니 성공성도 낮은 수술인데 돈이 많이 드는데 뭐를 수술해요? 수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 상현도 어떤 거야? 돈을 중시하는 거고 이런 인간성 자체,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죠? 되게 독특한 인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뭐같이 느껴져? 약간 기계 같은, 그죠? 상현 자체는 회귀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냐 어쨌든 기계같이 감정이 없는 건 비슷해요. 그런 걸 보여주겠죠. 자, 그 다음 나오죠. 부인을 미워하시오? 미워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을 살아왔는데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그 덕에 살아왔다는 건 이녹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얘기잖아. 상현이는 뭐 한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상현 자체는 어떤 거야?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웃는 건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니, 수술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나도.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불행해진다고.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이나 더불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 친구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 원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현은 뭐 하고 있어? 상현은 하나 더 추가되죠. 이녹을 의심하죠. 이녹은 분명히 살아서 누군가하고 놀아날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가족을 위한 게 아닐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의심하고 있고 이런 의미야. 원 그럴 리가 아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아유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요? 아내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나오죠?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나오죠. 다시 한번.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그죠? 의심이 많으시군. 진짜 의심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보겠는데.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겠다고 항상 꼭 고집하시는 걸.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 부인은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만 내버려둔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겠죠?
별 수 없죠. 축구 사는 건 인력으로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기는 어떤 거야? 진짜 일반세가 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기울이하고 얘기하겠죠. 이런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큰 불쾌감에서 쓰면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어차피 죽을 못 쓰려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뭐하는 돈을 중시하는 데 나오죠. 그죠? 노골적으로 등등을 터뜨리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아 근데 회계는 자기 스스로도 수술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랬던 사람이 괜히 상현이가 수술을 거부하니까 막 짜증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치? 아니 심한 건 해야겠죠. 그 병이 어떤 병이 수술합니까? 그것도 공짜로 한다면 모르죠. 근데 수술 어떻게 공짜로 그죠? 돈 쓰고 저가 죽으면 남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뭐한 거야? 수술을 거절하겠습니다. 왜? 돈 많이 드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굉장히 이상하죠. 분명히 회계는 먼저 이놈의 수술을 거절했잖아. 자기가 냉정하게.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하고 똑같아? 살인과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아이고 네가 누구 살인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접 뭐하고 있는 거야? 회계는 처음에는 굉장히 냉정했는데 자기보다 더 냉정한 사진을 보면서 조금씩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건 좀 심한데? 인간의 감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들으니까 금속은 이상한 표정, 의아한 표정 회계를 본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거절해 놓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왜 저래? 이런 거겠죠.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아니 회계가 어떻게 그래? 회계가 이런 얘기 할 정도는 뭐 해야 돼? 수술해야 되잖아. 회계가 그죠? 처음에 지났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뭔 걱정이요? 나도 살고 남도 있지. 나도 살고 남도 있대. 자기 부인이 묻는 거야. 남이야 남.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야?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죠? 이 사람 자체는 인간성도 없고 이기적 이런 거 무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현 자체가 회계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죠. 그죠?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하고 처가 가족인데도 남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불쑥 일어나서 손가락을 치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회계는 감정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고 금속은 회계를 주시하고 있고 무거운 침을 흐른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는 뭐하고 있는 거야? 회계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야. 회계는 화면을 보면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뭐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말 그대로 화를 내고 있어. 네? 상현이가 회계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다. 그럼 제목에 우리가 이때 다시 돌아와서 성난기계. 이 성난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난기계라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뭐가 되죠? 감정을 다시 찾은 회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났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뭐냐면 그렇지 뭐냐면 긍정적인 말 그대로 기계 같은 상현이 자기보다 더 기계 같은 회계가 자기보다 더 기계가 큰 누구를 보면서 상현 같은 인간을 보면서 감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화를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회계가 인간적인 감정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점에 오죠. 자,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지금 이렇게 주소 알지? 이런 얘기죠. 얘 접수 오면, 그럼 속도로 표현을 뭐예요? 속도로 표현하면 빠르는 편이라는 얘기예요. 예? 수술 받고 싶으면 즉시 찾아오라고. 자, 이 문장 꼭 잊으셔라. 수술을 받고 싶으면 즉시 찾아오라고. 편집하는 시.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제 회계가, 그쵸?
희귀가 수술을 결심한 거죠. 수술을 결심했다는 게 다른 거라면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금색이 놀랍죠? 왜? 어머, 인간적이지 않았던 회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인간미가 생겼어? 이런 얘기겠죠. 그죠?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어. 아까 자신 없다며. 그죠? 금방 바뀌었어. 수혈용 해액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마. 알겠어? 선생님 웬일이세요? 금속이 웬일이세요? 뭐하는 거야? 좋은 뜻이죠? 어머, 인간미이고 웬일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건 왜요? 그 친구에게 살해될 바에 내가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결국은 뭐 한 거야? 본인의 상인은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상인을 보면서 인간을 내가 찾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거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기계가 노하셨네요. 기계가 노하셨네요. 제목이잖아요. 기계가 성을 내시네요. 아까 뭐라 해서 감정을 찾으셨네요. 긍정적으로 뭐라고 해야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하셨네요. 이런 의미가. 단순한 거 편지 왔어? 예. 하고 편지 쓰기 시작합니다. 회계랑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를 빼더니 물건을 알아본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야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여기 좀 지워보고.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래 여기서 이 포장이라는 건 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맹이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거겠지. 이런 모습이죠. 결국은 인간에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도 중요하지, 성격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죠. 이런 얘기죠. 자, 금속 편지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직접 나왔을 거니까. 그렇지 하고 라이터에 불을 켭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말에 적어도 돼요.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그 담배가 진짜라면 반대로 누구는 가짜야. 생년은 인간성을 가짜라는 거죠. 그죠?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가짜 같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보여준 거야? 인간성이 없었던, 그러니까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인간성을 가져가는 이야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인간성 자체를 잃어간 사람이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인 인간을 보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01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101쪽에 그 308번 한번 봐주세요. 308번 희곡의 특성 나오는데, 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론과 희귀 갈등과 희귀와 상현의 갈등이 나오는데, 결국은 둘 다 뭐 한 거야? 둘 다 외적 갈등 자체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갈등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잖아요. 외적 갈등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들 내적 갈등은 그냥 나 혼자는 거죠. 나 일어날까 말까, 나 밥 먹을까 말까, 이거 자기 혼자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적 갈등은 생을 나누죠. 예를 들어, 나와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쉽게 가면 뭐 이런 거겠죠.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 가치가 서로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개인과 뭐가 서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개인과 또 운명. 보통 중학교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정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요거겠죠, 그죠? 그 개인과 개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귀와 이런 인옥의 이거는 뭐 때문이냐? 이건 쉽게 가면 인옥은 수술을 요청하는데, 그죠? 수술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회귀는 이런 수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되겠죠.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반대로 여기 회귀와 상연의 갈등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거겠죠. 수술을 거절하는 거절에 달라고 부탁하는 상형과 그 다음 이런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는 상형에 대한 이런 거 사이에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뭐 한다? 이 갈등 상황에서 결국은 뭐 한다? 누가? 회귀가 자기보다 더 인간미 없는 행위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309번을 보면 제목의 의미죠. 그죠? 309번을 보면 이제 제목에 보면 뭐야? 보면 기계라고 나오죠. 그럼 기계라는 말은 처음에 아까 정했지 회계의 회계의 이런 비인간적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간계라는 것 자체는 회계가 이거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회귀가 말 그대로 한다. 인간성, 즉 인간의 감정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거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뭐다? 제목의 상랑기계는 뭘 한다? 이런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럼 310번도 정리할 수 있죠. 담배도 표정도 중요하지, 알미가 좋아야지. 그러면 이제 각자 뭐야? 각자 담배라는 거 자체는 인간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 표정이라는 거는 겉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알맹이는 이 네 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데? 어떤 인간성이나 또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꼭 기억할 거는 성이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의미구나. 이런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이제 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11번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럼 311번에 보면 나오죠. 다음 장면 중심으로 이 희곡의 제목, 성난기의 의미가 무엇일지 주제와 관련지어서 말해보자라고 하는데,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를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건 왜요?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에 내가 맡아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서 기계가 뭐 하셨네요?
그럼 성남기계의 의미가 무엇인가고 의미했지만 거의 다 확인했죠. 몇 번씩이었어. 결국은 성남기계라는 의미는 이 글 속에서 이런 성남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간성을 다른 말하는 인간성이라는 건 감정이 그런 감정을 상실했던 세계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 말 그대로 다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기엔 당연히 누가 있다? 상현이 있죠, 상현이. 상현이가 이걸 스스로 거들려고 부탁하는 비인간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인간성을 가지게 되는구나. 다시 찾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 나머지 거는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채점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성남기계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